저 왔습니다. 뭐 와도 번체만체 하네 그냥. 예. 연습이 아직 안 돼서 그래요. 제가 다른 학원에도 얘기했지만 18개에서 22개 사이가 가장 많으면 가장 바람직한 점수인데 근데 점수대가 생각보다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학원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좀 분발을 좀 하셔야 돼요. 근데 맞출 수 있는 부분, 조금만 생각해도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아마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아까 잠깐 얘기 들어보니까 중개보수도 틀린 사람들 많을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아까 석삼 나오는 거 보니까 그것도 틀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단 봅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실 중개사법 같은 경우는, 물론 지식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문장의 변화라든가 이런 걸 많이 연습을 하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문장이 어떻게 변화되는 거를 갖다가 많이 연습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이건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거 달달달 외워봤자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지문을 자꾸 보고 지문 연습을 자꾸 해라 그랬죠. 이제 4번 정도 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 조금씩 들어갈 거고 10월 3일 날 백선 뭡니까 문제 들어가죠. 이제 그거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정리가 아마 될 거고 지문 연습이 아마 될 거예요 아마. 자 봅시다. 1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설명을 고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중개대상물 관련된 부분. 자 일단 1번에 공개사법에 규정된 중개대상물은 기존 건축물만 해당하므로 분양계약 체결된 분양권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분양계약 체결된 분양권 중개대상물 이지요. 분양계약 체결된 동호수가 특정되고 분양계약 체결됐죠. 그럼 중개대상물 해당이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2번에 아파트에 대한 추첨기일에 신청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 분양 예정지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갖기 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예. 단순한 당첨권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중개대상물 아니다. 자 그러면 3번에 장차 예정된 동호수의 추첨이 분양대상으로 정해져 있는 세대들을 특정 피분양자에 대한 분양 목적물로 확정하여 주는 절차에 불과한 경우 입주권은 중개대상에 해당한다. 아니다. 3번 이 답이에요. 이거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뭡니까 입주권. 자 입주권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입주권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죠? 단순한 당첨권이 있다 그랬죠? 이게 단순한 당첨권은 그냥 분양 신청해가지고 당첨이 되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단순한 권리인 부분이라면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그랬죠? 근데 이게 같은 입주권이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중개대상물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 그랬죠? 바로 뭐냐면 도정법상의 입주권이에요. 도정법상의 입주권. 자, 이 도정법상 입주권은 이미, 이게 도정법상의 입주권 요거 한번 보죠. 동호수가 특정되어 있는 상태? 아니죠. 아직까지 분양계약 체결된 상태? 아니죠. 그런데 이미 내가 여기 이거 땅을 가지고 아파트 지면 여기에 들어갈 거라고 이미 뭐가 돼요? 확정되어 있는 상태죠. 자, 내가 이거 집 헐어서 여기에 들어갈 거라고 이미 어떻게 돼요? 확정되어 있는 상태죠. 아직까지 동호수가 특정되지 않았고 분양계약도 체결되지 않았지만 여기에 들어갈 것이 이미 확정된 상태예요. 그래서 동호수의 추첨이 단순하게 어떤 일정 절차에 불과하죠. 자, 그런 것, 이런 입주권은 뭐야 된다? 중개대상물 해당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3번이 중개대상물 해당된다. 요 3번이 맞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토지나 건축물을 개업공개사가 중개할 수 있으므로 사적 거래가 가능한 모든 토지나 건축물이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4번을 아마 많이 찍으셨을 것 같아요. 3번 놓치신 분들은. 자, 일단 4번에는 사적 거래가 가능한다 하더라도 끼어들 수 없다면 중개대상물이 아니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예요? 증여.
증여는 사적 거래가 가능한 대표적인 이거 증여도 거래죠. 예, 무상 거래입니다. 거래입니다. 이것도 이 증여는 개별지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중개대상물이 아니죠. 자, 뭐 수용이라든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다음에 또 5번에 이제 준부동산은 이 법에 의해 중개대상물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중개대상물이 해당하지 않는다.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준부동산은 이거 틀리죠. 그럼 준부동산은 중개대상물이다. 이래도 틀리죠. 자, 왜냐? 준부동산 중에서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만이 중개대상물이죠. 나머지 준부동산은 중개대상물이 아니죠. 자, 그래서 1번부터 아마 초장부터 틀렸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원래 이제 이게 시험 그 문제 순번 배정할 때는요, 어려운 부분을 앞에 이렇게 좀 많이 내요. 1번부터 5번 사이에 아주 어려운 난이도 높은 부분을 하나 내가지고 상당히 이제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것도 많이 합니다. 자, 어쨌든 2번 보죠. 자, 중개와 타개념 비교 설문 것이다. 옳은 것은 1번에 고용은 일의 완성의 결과에 따라 보수 지급받으나 지시를 받는다. 자, 일의 완성 및 결과에 따라 보수 지급받으나 아니죠. 무관하게 보수 받죠. 자, 일의 완성과 결과에 따라 보수 받는 것은 중개죠. 지시받는 것은 맞죠. 자, 2번에 대리는 법률행위로서 이 또한 거래처를 조력하는 단순한 제3자에 불과하다. 법률행위죠. 그것까지 맞는데 단순한 제3자가 아니고 뭐예요? 거래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하죠. 자, 3번에 중개와 도급은 모두가 일의 완성 의무와 수령 의무가 있다는 것이 동일하다. 자, 지금 이건 뭐예요? 지금 도급과 관련된 부분이죠? 도급은 완성 의무와 수령 의무가 있는데 중개는 완성 의무 없고 수령 의무도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4번에 중개와 현상공고는 낙상계약은 공통점이 있다. 요물계약이죠. 중개가 낙상계약이고요. 자, 그 다음에 위임은 타인의 사업을 처리하는 계약으로서 신뢰관계 기초로 하며 무상계약 원칙이다. 예, 5번이 맞는 얘기죠. 잘못 찍었어요. 자, 잘 찍은 것도 실력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늘 제가 얘기하는 거 실수를 줄여라. 이번에도 아마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거 몇 개 있을 거예요. 자, 실수를 의식해야 돼요. 문제 풀면서. 지금은 뭐라 그랬죠? 연습이죠. 한 개, 두 개 더 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였습니다. 지금 연습이에요. 연습이기 때문에 실수를 의식하면서 요때는 이런 실수가 나올 것이다 라는 실수를 의식하면서 문제를 자꾸 풀어줘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실수만 줄이면 과목별 한 개씩은 더 건진다. 그럼 이 2차 과목은 3개만 건지더라도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실력이 어느 정도 있을 때는 한두 개 하고 떨어진다 그랬죠? 실수를 자꾸 줄이는 연습을 하시라. 자, 3번. 다음 중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은 자는 파산 선고를 받아 중개업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된 자. 결격사 해당? 돼야 안 돼요? 됐죠? 되죠? 왜 돼요? 그렇죠. 예. 복권 판결을 아직 못 받았죠? 지금 등록 취소는, 자, 결격사에 때문에 등록 취소는 등록 취소 3년은 아예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파산 선고 받아서 결격사가 됐으니까 이때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 등록 취소는 아무 의미가 없죠? 자, 파산 선고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결격사가 벗어나지만 되죠. 이해됐습니까? 자, 이번에 업무전 처음 받고 폐업한 개업공개가 있어서 업무전 기간 중에 있는 자. 결격사유? 있죠. 자, 등록기준 미달로 등록시준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죠. 예, 답은 3번이에요. 아마 언뜻 보면 1번을 찍으신 분이 아마 있을지도 몰라요. 예, 그래서 답은 조금만 더 참고 내려갔으면 3번에 여러분들 뭐 잘 알고 있는 기준 미달하면 3년 적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점수가 지금 어떻게 돼요? 안 나왔다는 걸 자꾸 생각하지 말고 내가 왜 이런 실수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해보세요. 거의 다 아는 문제예요. 모르는 문제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이 문제들이. 자, 그 다음에 4번에 징역 3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1년이 경과된 자. 징역 3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됐습니다. 1년 경과됐습니다. 아직까지 몇 년 더 기다려야 돼요? 예, 2년 더 기다려야죠. 징역 2년에 집행이 4년 선고받고 등록 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자,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그러면 어쨌든 예, 집행유예 자 이게 등록 취소는 의미가 없죠. 집행유예 기간이 아직까지 지나지 않았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죠. 농지법상 농지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문제 주려고 한 건데요. 답 몇 번? 1번. 예, 1번이죠. 자, 왜 틀렸어요? 자, 답은 1번 맞아요. 예, 답은 1번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임대인은 임대시간 만료 3월까지는 맞아요. 3월 전까지. 3월에서 1월이 아니에요. 3월 전까지. 3월 전까지. 갱신거절. 묵시적 갱신이죠? 예, 이거는 3월 전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주임법이나 상임법은 왜 6월에서 1월, 6월에서 1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3월 전입니다. 왜 3개월 전이라 그랬죠? 이유까지 제가 설명드렸을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농지 안에. 농작물 있죠?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는 기간은 줘야 되죠? 예를 들어서 6월에서 1월은 1개월 전에도 해지 통보를 하게 되면 너 1개월 중에 나가라 그러면 그 안에 농작물을 수확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3개월 전이라는 기간을 줬다. 자, 나머지는 내용, 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자, 임대인에게, 임차인에게 불리한 역전 효력이 없고, 그 다음에 또 임대차 기한에 대한 규정은 계약 연장이라든가 갱신, 재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그 다음에 또 임대인이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죠. 자, 5번 여러분들 조심할 거. 자, 시구면장은 계약 증서를 소지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확인 신청했는데 임대차 계약을 확인한 후에 그 대장의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이거 뭐 할 때 이렇게 쓰는 거죠? 확인 신청이 있으면 일단 확인 대장에 기재하라 그랬습니다. 이거 확인은 무엇 때문에 확인하는 거죠? 대항력이죠. 예, 대항력. 자, 이 대항력 요건으로서 뭔다? 시구, 면장의 확인과 그 다음에 또 인도죠. 자, 여기 시구면입니다. 시군 구하면 틀리다 라고 하는 거 요건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보죠. 공개사법령은 중개법인에 한해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열목서 설립할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묶은 것은 자, 상업용 건축 및 주택이 분양된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부동산 이용 및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할 수 있고 경매 또는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할선 매수성 대리 할 수 있죠. 자, 공인중개사를 대상하는 중개업의 경영업부 경영정보 제공 공인중개사 아니고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개업공개를 대상으로 한 거래정보 사업 업무 거래정보 사업 업무 없죠. 자, 그래서 되는 것은 기억, 니은, 디귿. 답은 5번이죠. 2번 찍으신 분 계시죠? 있죠? 2번 찍으신 분. 자, 그래서 실수하지 말라 그랬죠? 이게 지금, 여러분들 아마 답이 5번인데, 2번, 리을 미음 찍으신 분 아마 있을 겁니다, 아마. 자, 그래서, 많을 거예요. 이거 몇 분 될 거예요, 아마. 자, 그래서 요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면서 이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과목도 이런 유형 문제가 있으면 항상 의식하라. 아, 이거는 실수할 염려가 있는 것이다. 의식하면서 풀어야 돼요. 그걸 여기서 연습을 자꾸 해줘야지만 됩니다. 자, 6번 해보죠. 다음 중 소속공개사의 자격정지 기간 기준이 다른 경우는 뭐 있어요? 좀 기간 기준. 자, 자격정지 업무정지 기간 기준은 뭐로 정한다 그랬죠? 국토교통부령이에요? 대통령령이에요? 기간 기준. 자격정지 업무정지 기간에 대한 기준 정해놓은 거 있죠? 3개월, 6개월 이거 기준 정해놓은 거. 예, 이건 국토교통부령이죠? 자, 일단 자격정지 보죠. 자격정지는 몇 월 범위에서 하는 거? 6월 범위에서 누가요? 교부한 시도의사가. 자, 이중 소속했을 때, 그 다음에 인장과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또 확인설명서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거래 계약서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이 확인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 관련된 부분 서명 및 날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거래계약서 거짓 기재했거나 아니면 이중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자, 그 다음에 또 뭐 했을 때? 금지 행위를 했을 때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생각 안 나면 뭐라 그랬어요? 무거운 거 좀 위반사항이 무거운 거 찝어보라 그랬죠? 자, 뭐겠어요? 예, 이중서. 이중, 일단 무겁죠?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예, 거짓자 나오면 좀 무거워요. 또, 예, 금쟁이. 이렇게 되죠. 나머지는 3개월.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4번. 자, 7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개업공개사 등의 금제인을 다른 것이다. 형벌사항이 다른 하나는 이건 뭐 여러분들이 금방 하겠죠? 자, 1- 뭐예요? 매무수가 있죠.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 무등록, 업자 알면서 의뢰번호권 명의용, 그 다음에 수, 보수, 초과수수, 거짓은행, 그 다음에 또 3-1요. 증직상투 있죠. 증서, 중개, 매매업, 직접거래, 쌍방대리, 그 다음에 또 뭐 있다? 투기조장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는 1번, 3, 4, 5번은요. 1-1이죠. 2번이 뭐예요? 3- 이렇게 되죠. 자, 이제 8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공정사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 바르게 묶은 것은? 기억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 임원이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그 임원에 대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X입니다. 자, 공제규정에 위반해, 임원이 공제규정에 위반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징계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 임원에 대한 징계, 그 다음에 또 해임, 그리고 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게 여기 있었죠. 이건 누가 해요? 예,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게 되는데 이때 공개제 3가지 사유죠. 공제 규정을 뭐 했을 때?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개선 명령을 어떻게 했을 때? 예,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재무건전성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돼요? 지키지 않았을 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공제규정을 위반한 임원이 있다면 얘한테 500만 원 과태료가 아니라 얘 뭐하라? 징계해라, 잘라라 이거죠. 그렇게도 말을 안 들으면 그때 어떻게 한다? 요거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500만 원의 과태료죠. 씩씩거리지 마시라 그랬죠. 자, 그래서 알면서도 틀리는 거예요. 알면서도. 자, 그러면 이제 니은번에 전속중개계가 처리한 개업공개에서는 반드시 물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아니다. 예, 니은은 맞는 내용이죠. 자, 왜 반드시 물건 공개? 이게 왜 맞아요? 예, 비공개 요청하면 공개하면 아니 된다. 예외 규정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디귿 개업공개사는 중개를 받은 때 중개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확인 설명 작성하여 의뢰인 쌍방에게 교부해야 한다. 확인 설명서 작성해서 저번 주 진짜 한 주 쉬었구나. 저번 주 문제에서 보면 확인 설명서 관련, 확인 설명과 확인 설명서 관련 문항이 많이 좀 몇 개 나왔죠. 그때 제가 시점과 대상은 꼭 좀 기억해놔라 그랬죠. 이게 지금 뭐와 관련된 거예요? 시점과 관련된 거죠.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쌍방에게 교부해주는 시점 언제? 중개가 거래 완성이 아니라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죠. 자, 이거 중개 의뢰 받을 때 하는 게 아니죠. 중개 의뢰 받은 때가 아니라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리을에 개업공개서는 중개사무소 개설을 할 때 등록증을 교부받기 전에 보증 설정하고 등록업체 신고해야 된다. 자, 업무보증은 언제 하는 거야? 등록증 교부받기 전에 하는 거죠? 예, 이것도 리을 맞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미음에 중개보수를 받은 개업공개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식에 의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해야 한다. 영수증? 예. 영수증 나오는 게 어디 있었어요?
예, 매수신청 대리부분 있죠. 공인중개사법에는 영수증 규정이 없죠. 그러니까 니은하고 리을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9번 문제. 다음 중 100만 원이야 과태료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과태료 한번 볼까요? 5개 공고물에 개업공개서에 상명 표기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이죠. 관계공무원 검사 및 질문에 불응한 개업공개사. 지도감독. 자, 검사 질문에 불응한 개업공개사. 지도감독이죠. 지도감독 위반 업무정지죠. 관계공무원 검사 질문에 불응했다니까 뭐예요? 지도감독을 위반한 거죠. 지도감독 위반 업무정지. 자, 계약처 시 거래당사에게 보증관계 4번 교부하지 아니한 개업공개사 증서 4번 교부하지 그랬죠. 위반 시 100만 원. 리을에 자격 취소당한 후 자격증을 취소 처분한 시도사에게 7일 내에 반납하지 않는 자 자격증 미반납 100만 원이죠. 소속공개사 자격증 원본을 게시하지 않은 개업공개사 100만 원. 게시무 위반이죠. 자,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의뢰인의 공개 거부 요청했음에도 물건 좀 공개한 개업공개사. 업무정지. 예, 업무정지 답이에요. 근데 한 단계 위에 이거는 상대 등록주입니다. 자, 전속중개계약 처리하면 물건 정보 공개하라 그랬죠. 며칠 이내? 예, 7일 이내 공개하라 그랬고 공개하지 말라 그랬죠. 요거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하면 공개하면 아니 된다. 위반하면 형벌은 없다 그랬어요. 형벌은 없고 상대 등록 취소. 자, 전속중개계약 시 물건 정보 공개 위반과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된다? 상대 등록 취소. 상대 등록 취소는 또 어디에 해당? 업무정지. 그러니까 100만 원 아닌 것은 니은하고 비읍 2개고요. 100만 원에 해당되는 것은 4개죠. 답은 4개죠? 예, 4번. 맞추면 이거. 자, 10번 보죠. 다음, 행정처분 승계에 관한 기술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개에 대하여 업무적인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로 녹한 자에게 승계된다. 네. 맞는 내용? 예. 자, 이거는 업무적인 처분 효과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있죠. 폐업신고 개업공개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분 효과뿐만 아니라 뭐해도 과태료죠. 업무정지하고 과태료 이미 처분한 거죠. 처분 효과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 처분일부터. 요거 시험 문제 폐업일로부터 나온 부분을 2번이 나왔습니다. 자, 처분일을 뭘로 곧 바꿀 수도 있다? 폐업일. 자, 요거 처분일로부터 몇 년간? 1년간. 요거 다 시험 문제 다시 다 바뀌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에게 승계된다 그랬죠. 이번에 폐업신고 전에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재등록 개업공개사에게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 예, 맞는 내용. 폐업 전에 위반행위가 업무정지 위반행위입니다. 그러면 폐업기간이 몇 년 초과되면? 1년 초과되면. 그러면 폐업 전에 위반행위가 등록 취소 위반행위입니다. 그러면 폐업기간이 3년 초과되면 등록 취소는 안 하겠다. 뭐 이런 거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개업공개사가 폐업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을 녹한 때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개 지위를 어떻게 한다? 승계한다. 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재등록 개업공개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에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사유의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보죠.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폐업신고 전에 등록 취소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할 수 없다. 있죠? 자, 아니면 있다라고 하든가 아니면 1년을 3년을 고치든가 둘 중에 하나죠.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개업공개사의 인정등록은 등록신청 시 하여야 한다. 일단 하여야 한다라고 한다면 업무개시 전까지 하여야 한다. 그럼 이 문장을 바르게 한다면 등록신청 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업무개시 전까지는 하여야 한다고. 그 다음에 등록신청 시 할 수 있다. 이번에 개업공개사는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를 제시한다.
벌써 저번 주하고 이번 주하고 계속 나오는데도 계속 틀리죠, 지금. 자, 아까는 확인 설명서와 관련된 부분 시점을 얘기했죠. 지금 이건 뭐예요? 확인 설명의 시점이죠. 언제예요? 그렇죠. 중개 완성 전까지. 중개 완성 전까지. 의뢰받은 때, 중개 의뢰받은 때 언제 전까지? 중개 완성 전까지. 확인 설명서 작성하기가 교부한 때 하는 게 아니죠. 확인 설명서 작성해서 교부하는 때는 언제예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죠. 근데 작성하는 때 설명하는 게 아니죠. 자, 중개 완성 전까지. 그래서 몇 번씩 틀려봐야 돼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해서 눈에 익혀줘야지만 됩니다. 못 들어가요. 자, 3번 보죠. 협동조합 기본법의 협동조합으로 설립한 경우 법인인 개업공개사 될 수 없다.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 예, 법인 될 수 있죠. 특수법인이 아니고 될 수 있죠. 자, 다만 뭐는 안 돼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업무정지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업무정지 전받지 아니한다. 4번 예, 맞는 내용. 이거 뭐 물어보는 거죠? 제척기간. 예, 제척기간. 시효제도죠? 제척기간. 이거는 뭐에만 있는 거예요? 업무정지만 있죠. 나머지는 없죠. 자, 5번 보면 등록취소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등록취소는 받지 아니한다. 이 규정 없죠. 자, 이거는 어디에만 있는 거? 업무정지에만 있는 거. 예, 특히 이 등록취소 이거 갖고 비교도 하지만 자격정지와도 비교 잘합니다. 그러니까 자격정지에는 이 규정 없죠. 뭐만 있는 거? 업무정지만 있는 거죠. 자, 12번 맨청 대리 행위와 관련한 개업공개서 의무를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1번에 개업공개서는 사건 카드에 위임받은 순서에 따라 보수액 등을 기재하여 서명 날인한 후 위임인에 교부하고 5년 동안 이를 보존해야 한다. OX 틀렸습니다. 자, 일단 틀렸어요. 그럼 다시 틀린 거 잡아보세요. 위임받은 순서에 따라서 사건카드 기재한다. 기재한다. 이건 맞아요. 보관기간 5년. 맞아요. 서명날인 맞아요. 그럼 다 나왔는데? 그렇게 강조하는 걸 이렇게 맨꼴찌로 나와가지고. 이거 벌써 몇 번을 썼을 거야. 세 가지. 자, 사건 카드 있었죠? 사건 카드는 뭐 한다? 작성해서 그 다음에 또 보관하죠. 몇 년간 보관? 5년간 보관하는데 이거는 어떤 서면이다? 교부하는 서면이 아니다. 벌써 쓴 지도 꽤 많이 썼을 거야 아마 이거. 자, 그 다음에 이 사건 카드에는 뭐가 기재된다 그랬어요? 기재상으로 하나는 기억하라 그랬죠? 보수액이 기재된다 그랬고 보수액. 그 다음에 또 여기는 등록인장, 등록된 인장 사용하라 그랬죠? 이때 등록인장은 어떤 인장이에요? 중개사법에 의한 인장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확인설명서 있었죠? 확인설명서. 확인설명서는 작성해서 그 다음에 또 위임인에 교부한다. 교부하지요. 그리고 보관하죠. 몇 년간? 네, 5년간 보관한다. 이때 5년간 보관하는데 어디다 처리해가지고 보관해요? 네, 사건 카드. 사건 카드에 뭐 해가지고 철해가지고 그래서 5년이라고 했죠. 이때도 여기에는 확인설명서는 위임계약 체결하면 작성하는 것이고 이때 뭐 한다? 등록된 인장을 써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영수증 있었죠? 수수료 영수증. 영수증은 어떻게 돼요? 일단은 작성해가지고 위임인에 교부한다. 교부해주죠. 그리고 이거는 뭐하는 서면이 아니다. 보관하는 서면이 아니라 그랬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뭐 써라? 등록된
인장을 써라 그랬죠. 자, 이렇게 이거는 벌써 이 세 가지는 꽤 많이 제가 칠판에 비교하면서 썼을 거야 아마. 자, 그러면 보죠. 2번 보죠. 개업공개사는 수수료 받은 경우 영수증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위원회 교부하고 사건 거듭 철하여 5년간 보존해야 된다. 보관 규정이 없죠. 자, 3번에 개업공개 소속공개사는 신화 선수로서 공정하게 메시너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소속공개사는 빠져야죠.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위임계약 체결한 경우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에 작성하여 서면 날인한 위임에 교부하고 그 사본을 사건카드 철하여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네, 4번이 맞는데요. 자꾸 틀려보라 그랬죠? 자꾸 틀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개업공개사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유선해서는 안 된다. 자, 이게 아마 요거까지 내려왔으면 5번을 좀 찍으신 분 있을 거야 아마. 5번에 이를 위반한 경우, 자, 앞에 것까지는 맞아요. 자, 1년 이하 징역 1,000원 벌금, 이게 대법원 규칙에는 형벌 자체가 없다 그랬죠. 이건 상대 등록 주소일 뿐입니다. 자, 비밀 주소 위반하면 상대 등록 주소예요. 상대 등록 주소 뭐 대상이 아니다. 형벌 대상이 아예 형벌 자체가 아예 없고 과태료도 아예 없다 그랬죠. 대법원 규칙에서는 뭐만 있다. 등록 취소하고 업무 정지만 있고 형벌과 과태료는 아예 없어요. 자, 그러면 보죠. 이제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상가금 임대차법상 권리금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이런 거는 그래도 쉬워요. 대충 때려 맞출 수 있잖아요. 한 더 개만 맞추면. 맞게 맞출 수 있죠? 이게 개수로 나오면 이제 더 헷갈리는 거예요. 자, 보죠. 기억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방해행위에 해당한다. 예, 이것도 방해행위에 해당되지요. 그 다음에 니은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예,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권리금 나오면 국장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예. 제가 금방 1년이라고 막 많이 나오려다가 말았네. 자, 1년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뭐예요? 1년 6개월이죠. 자, 임차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리얼? 예, 틀렸죠. 자, 누가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에요? 여기에서는 임대인이 선택한. 조심하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방해행위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미음 이렇게 되죠. 자,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개업공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기술 옳은 것은 1번에 소속공개사 또는 중개보조는 업무개시 전까지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중개보조는 인장 등록 의무 없죠. 이번에 소속공개사는 2년마다 연수교육 받아야 하나 중개보조는 2년마다 직무교육 받아야 한다. 소속공개사는 2년마다 뭘 받아요? 연수교육 받죠. 중개보조는 2년마다 받는 거 없죠. 직무교육 받긴 받는데 들어오기 전에 받는 거죠. 자,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받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것도 1년마다 받는 것도 아니에요. 1년마다 받는 것도 아니고 들어오면 끝이죠. 네, 들어오면 끝입니다.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교육 한 번 받으면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소속공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공개서 법령상 형벌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를 고의한 개업공개서 동일한 형벌을 받는다. 동일한 형벌을 받는다. 요게 틀렸죠. 동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구한다.
양벌 규정이죠? 동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구한다. 이때 양벌 규정 적용되지 않는 경우 있죠? 어떤 경우 적용되지 않죠? 그렇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이때는 양벌 규정 자체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양벌 규정일로 벌금 300만 원 이상 받았습니다. 결격사에 해당 안 된다. 자, 4번에 소속분계사는 경매 관련 매수원대리 하여 할 수 있지만 중개업은 할 수 없다. 둘 다 할 수 없죠. 이건 둘 다 할 수 없어요. 소속분계사는 부동산 거래신고 대행하여 할 수 있지만 중개업은 할 수 없다. 네, 5번이 맞네요. 자, 다음 공인사법령에 대한 내용. 옳은 것은 자, 1번에 개업분계사는 중개업 수행을 필요한 경우에 중개인에게 주민등록증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이거는 실수를 유도하는 규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있다 없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보면 그 문장 읽어나갈 때 실수를 순간적으로 생각을 착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업분계가 요구할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2번에 등록관청은 개설등록한 자에게 등록 교부하는 때 개설등록 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맞는 내용이죠? 자, 교부하는 때 등록 대장에 기재하고 교부하라고 그랬죠? 또 하나 확인하는 거 뭐 있어요? 보증 설정 여부 확인하죠? 자, 두 가지. 보증 설정 여부 확인하고 지체 없이 교부하고 그 다음에 대장에 기재하고 교부한다 이렇게 됐죠. 3번에 개업분계사는 중개광고 시 개업분계 성명, 그 다음에 사무소 명칭, 소재지 등록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뭐였죠? 성명, 소연 있죠? 성명, 소연. 성 뭐죠? 성명, 명칭, 소재지, 연락처. 이게 대답하는 거 보면요. 여러분들 한 30개씩 다 맞은 분들이거든요. 대답하는 거 보면. 예? 시험장에 가면 충분히 그 정도 맞출 수 있죠. 교수님하고 숫자가 잘 풀려요. 불러주면 답이 나오죠. 자, 봅시다. 4번에 보면 개업분계사는 교부받은 등록증을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때 등록증 첨부에 재교부 신청할 수 있다. 네, 이건 첨부할 수 없죠. 네, 그 다음에 재교부 신청을 하야 한다 할 수 있다. 네, 이건 할 수 있다. 하야 한다 그럼 틀리죠.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 개업분계사가 다른 개업분계사에게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위하여 사용 승낙서 주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업무정지 개업분계사는 다른 개업분계사 들여서 할 수 없다. 업무정지 개업분계사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없다 그랬죠. 자, 16번 보죠.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시장구조청장은 그 가격 검증을 한 후 즉시 신고 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X, X입니다. 순서가 바뀌었죠. 일단은 뭐예요? 자, 신고서가 들어오면 이 사람이 가격 검증이 언제 끝날지 모르죠. 그때 먼저 뭐 한다? 필증을 교부해 주죠. 교부해 주고 나서 이 사람이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검증하는 거예요. 만약에 가격 검증을 하고 나서 준다면 뒤에 과태료라는 게 이런 게 없겠죠. 가격 검증이 만약에 잘못 검증했는데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너 신고 다시 해라 라고 애초부터 막 거부해서 맞겠죠. 그래서 일단 뭐 하고 나서 필증. 자, 필증을 교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한다? 검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 개인인 거래 당사자의 신고를 위임받은 자가 대행하자 할 때 위임장에 위임한 거래 당사자의 인감증명 첨부해야 된다. 자, 저번 주에 저 1회 모의고사 때 법인 거 나왔죠. 기억하시나요? 법인 거. 그래서 뭡니까? 위임장에 뭐 들어간다 그랬죠? 인감증명서 들어간다 그랬죠?
인감증명서 들어가고, 근데 여기에는 제가 아마 저번 주 1회 때는 여기다가 위임장에 대표자의 자필서명이라고 문제 냈을 거예요, 아마. 자, 근데 여기에 뭐 들어간다? 인감날인하라고 그랬죠? 그럼 이제 개인이라면 어떻게 돼요? 개인이라면 위임장에다가 인감증명서가 아니고 뭐죠? 신분증명서. 예, 신분증명서. 4번이 들어가죠? 신분증 4번. 자, 그리고 위임장에 뭐 한다? 자필서명하라. 위임장에는 자필서명하라. 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까이 있으면서도 문제가 살짝 틀려지죠. 이게.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보죠. 세부적으로 나오면 이것까지 나오게 됩니다. 법인, 자, 거래 당사자의 신고 의무일 때입니다. 신고를 대행하죠? 대행할 때 거래 당사자 법인이라면 위임장에 뭐 첨부한다?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고 이때 위임장에 뭐 한다? 인감 날인하라 그랬죠? 인감을 날인하라. 위임장에는요. 거래 당사자 법인이라면 개인이라면 어떻게 한다? 이 위임장에 뭐 첨부한다? 신분증명서 4번을 첨부하는데 이때 위임장에 뭐 한다? 자필 서명하라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3번으로 넘어갑니다. 3번에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경우 모든 사원임원이 거래신고를 대행하여 할 수 있다. OX 왜 X죠? 대표자는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신고하는 거. 지금 대표자가 대행하는 게 아니죠. 대표자는 개업 공개사 역할을 하니까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거고, 자, 대표자가 아닌 사원임원이죠. 자, 그렇죠. 그걸 요구하는 거죠. 제가 저번에도 그거 강조했을 거예요. 법인에 있어서 사원 또는 두 가지가 있다. 공인중개사인 사원임원과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 항상 법인의 사원임원은, 법인 사원임원 하면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뭘 기준 잡아라. 공인중개사인과 아닌 이 두 가지를 기준 잡아줘야 돼요. 공인중개사인 사원임원은 누구죠? 공인중개사인 사원 또는 임원은 소속 공인중개사죠. 대행해서 할 수 있죠. 근데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임원은 대행해서 할 수 없는 거죠. 4번에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가 토지 매매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취득세 3배의 과태료에 처한다. 네, 4번이 맞네요. 토지 매매죠. 토지 매매죠. 토지하고 건축물은 그냥 부동산 거래시 거짓 신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둘이 갈라지니까 문제가 있죠. 자, 토지 건축물을 거짓 신고하면 취득세 3배가 과태료고 그 외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렇게 되죠. 순간적으로 문제 풀면서 착각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하지 않은 경우 개업공개사 및 거래 당사자에게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 신고를 60일에 안 했죠? 그러면 거래 당사자는 필요가 없죠? 누구만요? 개업 공인중개사만. 개업공개사가 거래 신고 60일에 하지 않은 경우 이랬다면 결국 개업공개사가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럼 거래 당사자는 전혀 상관이 없죠. 17번 개업공개사가 맨 처음 위임인에게 경매 관련 권리 분석을 설명한 내용으로 오는 것은 1번에 경매를 통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한다. 경매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아니죠. 아예 할 수 있다 이것도 아니죠. 아예 거래 신고 대상 자체가 아예 아닙니다. 2번 압류채권자가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인가가 없을 때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경매 절차를 취소해야 한다. 2번 네, 맞는 내용이에요. 자, 지금 이거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뭡니까? 남을 만한 가망성이 없을 때 나오는 거죠? 자, 일단
압류 채권자가 모든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해서 내가 가격을 정하죠. 그래서 그 가격대로 만약에 안 팔리면 내가 직접 그 가격에 사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보증금을 제공하지 않는 한 경매 절차를 어떻게 한다? 취소한다. 이게 이렇게 이제 나중에 그 가격대로 팔리지 않을 때 내가 직접 매입하죠. 이걸 뭐라 했어요? 금융기관에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한 과정이라고 그랬죠? 경매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이 상황? 자, 이게 남을 만한 가격이 없을 때, 자, 일단 최저 매각 가격을 가지고 판단한다 그랬죠? 최저 매각 가격을 가지고 누구한테까지? 자, 압류 채권자에까지. 압류 채권자가 누구였죠? 경매 신청자죠? 압류 채권자 하면 항상 여러분들 뭘 생각하라? 경매 신청자 생각하랬죠. 자, 그러면 최저 매각 가격을 가지고 압류 채권자에까지 돌아갈 돈이 없다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이때는 법원에서는 압류 채권자에게 통지한다 그랬죠? 당신한테 돌아갈 돈 한 푼도 없다 라고 통지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압류 채권자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어떻게 돼요? 일주일 이내에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해서 그 가격대로 팔리지 않으면 내가 직접 사겠다는 약속하고 보증금 제공한다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저 매각 가격 100만 원이다. 100만 원 갖고 얘한테까지 하나도 돌아갈 돈이 없다 그러면 이때 얘가 이제 가격을 정하는 거죠. 100만 원이면 나한테 돌아갈 돈 없지만 120만 원에 팔린다면 나한테 돌아갈 돈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누가 정한다? 얘가. 그래서 이 120만 원 정해놓고 나서 이 차액을 보증금으로 공탁한다 그랬죠? 자, 이렇게 보증금으로 공탁하고 또 어떤 약속을 해요? 이 금액대로 팔리는다면 내가 이 금액에 직접 사겠다는 약속을 하죠? 그래 놓고 나서 이제 경매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금액 넘게 팔렸다면 당연히 얘는 배당받아 나오면 되죠. 근데 이 금액 밑으로다가 했다거나 응찰자가 없다 그러면 얘가 직접 이 금액에 사는 거라 그랬죠. 이게 뭐라 한다? 일반인은 못한다 그랬죠. 주로 누가 한다 그랬어요? 금융기관이 많이 한다 그랬죠.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뭐라 한다? 비업무용 부동산. 그래서 비업무용 부동산은 경매 절차를 거쳐서 넘어져 이렇게. 그래서 권리분석이 쉽다라는 게 여기서 나온다 그랬죠. 그 내용입니다. 2번에 맞는 내용. 자, 3번에 경매 등기 후 대항 요건을 갖춘 소액 임차인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최우선 변제권 인정받을 수 있다. 없죠? 경매 등기 후에 들어간 사람은 안 되죠. 4번에 경매 관련자를 유죄 판결받고 확정 판결일로부터 2년. 경매를 통하여 토지거래 허구에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거래 받아야 하나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받을 필요 없다. 자,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는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돼요? 허가는 안 받죠? 예, 허가는 안 받고 농지증은 발급을 받아야지만 되죠. 자, 18번. 다음 중 공개사 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보면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시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예, 이 규정에 의해서 시도지사가 원칙적 시험 시행기관이 된다 그랬죠? 그다음에 이은에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응시로 납부한 자가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로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맞는 내용이죠? 자, 국토교통부이 정하는 바입니다. 대통령령이 아니에요. 국토교통부 정하는 바에 따라. 자,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죠? 국토교통부에서는 5가지로 정하고 있죠. 5가지. 과원합하면 과원합에서 이게 국토교통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시험 시행에 귀책서를 응시하지 못하면 수수료 전부. 접수기간 내 취소하면 수수료 전부. 그 다음 접수기간 마감일 다음날까지 들어가야죠. 며칠? 예. 이내 취소하면 100분의 60. 그 7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다시 시험 시행일 10일 전이죠. 100분의 50. 요게 국토교통부행이에요. 자, 그래서 전부터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OX? 틀립니다.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예, 틀립니다. 전부 반환 규정도 있고 일부 반환 규정도 있죠. 여기서 자, 시험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한 자가 위탁받은 자의 승인을 하다가 결정권을 수수료. 그냥 읽다가 답을 그냥 입에서 그냥 이게 익어서 그래요, 그냥. 자, 그래서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 이렇게 되죠?
자, 디귿 부분이 틀렸고, 그 다음에 리얼. 시험 문제 출제위원은 부동산 중개업 관련 분야 삭시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촉한다. 맞는 내용. 디귿 하나 틀렸죠? 자, 19번. 공유사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에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개서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한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500만 원의 과태료 처해진다. 틀렸습니다. 지정이, 자, 일단 거래정보사업자가 주어입니다. 뭐 누가요? 거래정보사업자죠. 그럼 주체가 거래정보사업자는 거래정보사업자를 중심으로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개업공개에서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 공개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 또 하나 1-1이죠. 1-1. 정보공개 위반. 자, 거래정보사업자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 개업공개서로부터 의뢰받은 정보 공개하고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해서는 안 되고 또 하나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요거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 또 1-1. 과태료가 아니죠. 자, 이번에 개업공개서는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자 또는 공탁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한 직접 통보한 경우 업무보증 설정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네, 맞는 내용. 자, 그 다음에 3번에 계약금 등 예치한 후 매도인 임대인 등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자는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예치기관에 교부하고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그렇죠. 예치 명의자. 기관이 아니고 명의자.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좀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저렇게 하면 틀립니다. 그런 거 있죠? 지금 시험 문제로서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협회가 공제규정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변경한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 처한다. 공제규정 위반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죠? 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아까 잠깐 말했듯이 담당 임원에게는 얘 잘라라, 징계해라 라고 요구할 수 있고요. 또 바꾼 거 어떻게 돼요? 이거는 도로 원위치해라라고 명령할 수 있죠? 개선명령이나 시정명령 할 수 있죠? 자, 요거를 위반했을 때 어떻게 한다? 500만 원. 그냥 어쨌든 누가 쫓아온다? 국장이 쫓아온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시정명령이나 아니면 개선명령 하고 난 뒤에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이에요. 곧바로 500만 원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등록관청은 개업공개 불법 행위를 단속함에 있어서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했으며 관계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자, 일단 협조 요청은요.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예. 네. 그런데 따라야 한다는 뭐만 협조 요청할 수 있는 건 관계기관하고 협회죠. 근데 따라야 한다는 협회만. 자, 20번. 다음 개업공개서 등의 교육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소속공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맞는 내용 있죠. 그 다음에 2번에 실무교육은 개업, 공지사 및 소속공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과 부동산 중개 경영 실무, 직업일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맞는 내용 이고. 자, 그러면 3번에 중개보조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시도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 자, 직무교육이죠? 그리고 누가 실시하는?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그러니까 시도지사도 들어가죠? 자,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자, 3번에 틀렸고 4번에 직무교육은 중개보조는 직업윤리 등으로 구성하고 시간 어떻게 돼요? 3, 4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수교육 균형을 위하여 필요한 자 인정을 낼 경우 교육의 지침 마련을 수행할 수 있다 그랬죠. 교육의 지침 마련 규정은 어디와 어디에 있었어요? 자, 실무교육, 그 다음에 또 직무교육, 연수교육 세 가지. 거래사고 예방기관 지침 마련 규정 없죠. 21번 좀 쉬었다 하시죠.